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 애국민중의 가치지향 주권국가를 향한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각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균열, 정치 갈등이 서로가 서로를 강화한다. 미국의 정치 내전이 중국의 정치 내전을 불러일으키고 중국의 정치 내전이 미국의 정치 내전을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다.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인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각오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차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참 복잡하죠. 이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의 비밀 보고서가 드디어 그 핵심 명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2020년 5월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야 조금씩 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바탕을 해서 2020년 하반기에 트럼프 정부 국무부가 우한연구소 유출설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6월 8일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보면 이 우한연구소 유출설을 조사를 했는데 조사 방식이 뭐냐면 유전자 배열 검사입니다.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유출설 자체보다도. 무슨 얘기냐? 우한연구소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균이 우한연구소에서 유출됐다라는 것 자체. 근데 그 유출된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채집한 거다. 라는 거는 유전자 배열 검사로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유전자 배열 검사로 규명할 수 있는 건 이게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를 규명할 수가 있어요. 혹은 연구소에서 인공 합성된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인공 변이된 것일 수 있다. 이게 유전자 배열 검사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보고서의 결론은 뭐냐면 우한 연구소 유출설, 즉 인공 합성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조사가 필요하다. 심각한 조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 보고서의 결론인데 이 보고서가 한 1년 정도 오픈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야 이제 그 전모가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같은 자가 앞장서 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있으니까 미리 오픈을 못 시킨 거죠. 오픈 시켜봐야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무르익질 않아서 미리 오픈 시켜도 이제 말하자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런 비난만 잔뜩 뒤집어 쓰게 될 테니까 묻어놨던 거예요. 묻어놨던 게 지금 이제 오픈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국립 로렌스 리버모어 연구소, 영어로는 LLN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LLNL. 이게 왜 그러냐면 로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레버러터리. 그래서 LLNL입니다. 이 연구소는 무지하게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중요한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의 출발은 뭐냐면 핵탄두 개발 제조입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SLBM, 그 다음에 그 땅 사일로에서 쏘는 ICBM, 그 다음에 B-52 같은 폭격기에서 떨어뜨리는 핵폭탄, 그 다음에 전술핵 핵폭탄, 이 핵폭탄들의 핵탄두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심지어는 리퍼비싱, 그러니까 관리하는, 지금 이제 옛날에 핵탄두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핵탄두 자체를 더 이상 많이 이렇게 제조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전에 만들어 놓은 핵탄두들이 얘가 이제 불량품이 됐어, 아니면 아직 수명이 있어, 혹은 얘 수명을 연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하는 연구소예요. 원래 출발점이. 따라서 플루토늄 처리 이런 걸 하는 연구소죠. 예산이 무려 연 한 2조 원 되고요. 직원이 8,000명쯤 됩니다. 분야 및 성과를 보면 으스스합니다. 핵 확산 감시 및 방지에서도 혁혁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고요. 슈퍼컴퓨터 핵심 기술을 개발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는
그러니까 하나의 칩이 하나의 CPU가 그 굉장히 빨리 작동하는 것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 CPU들을 병렬 처리시키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럼 이 문제를 쪼개가지고 여러 CPU에 나눠서 그 여러 CPU에서 계산한 걸 다시 걷어들여서 그걸 하나로 묶어주고 이런 기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분산 처리, 병렬 처리 기술이에요. 이게 기술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에서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구글이 도대체 어떻게 저런 서버를 운영하냐. 이해가 안 된다. 전 세계 모든 웹페이지를 다 기어 들어가서 뽑아내서 그걸 검색으로 뿌려주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 구글 서버 이거 참 정말 경이롭다. 혹은 페이스북이 또 경이롭거든요. 전 세계 10억 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수시로 친구 바꾸고 친구 삭제하고 좋아요 싫어요 누르고 수시로 자기들끼리 댓글 달고 이거를 운영을 해낸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페이스북이 저게 어떻게 서버를 저렇게 운영하지? 이런 것들이 다 병렬 처리 기술들이에요. 이쪽에 이런 기본 기술들이 국립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 같은 데서 발달해 있으니까 세계적인 회사인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돈 벌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들이 우주의 지배자라고 교만을 떨고 있으니까 이제 한 방 때려서 버르장머리를 가르쳐야겠죠. 또 여기서 세계 최대의 레이저를 만들었습니다. 200개인가를 엮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뭐를 지금 어느 기술 분야를 개척하고 있냐면 관성 제한 핵융합. 저걸 Inertia Confined Fusion이라고 부르는데 ICF라고 부르는데 저 기술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 기술 무시무시한 기술입니다. 저도 뭐 간단히 읽고서 말씀드리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거는 뭐냐면 초대형 레이저를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고에너지를 가하면 물질이 빠개지면서 속도가 음속의 1000배, 즉 350km/s. 질량은 1000배죠. 그렇죠. 음속의 1000배죠. 질량은 평소에 1100배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1cc의 물이 납덩어리, 같은 부피 납덩어리, 납 1cc보다 뭐 말하자면 100배 더 무거워진다. 근데 납이 물보다 11배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량이 1100배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온도는 수억 도까지 이르게 된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그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ICF 기술이에요. 이거의 세계 최고, 이거를 개척하고 있는 연구소가 바로 이 국립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입니다. 또한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잘 적용해서 세계 최강자로 올라선 반도체 회사가 바로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우리 저기 어디야 문재인 586 정부가 노재팬 운동 일으켰을 때 그것이 불화수소 일본산 불화수소 를 문제시 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화수소가 반도체 삭각에 쓰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본산 불화수소를 물량이 새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라늄을 그러니까 이 원심 분리해서 농축시킬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 이게 북한으로 샌 것 같다라고 일본이 판단을 하고 이제까지 일본산 불화수소 수출에 관해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검토 관리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직접 관리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수출 안 하겠다도 아니고 수출하는데 이 물량이 삼성전자 들어가는 거야. 이 물량이 하이닉스 반도체 들어가는 거야. 하고서 물량의 최종 소비처를 관리하겠다. 를 가지고 조국부터 날뛰어 갖고 문재인 날뛰어서 반일 캠페인 벌리고 민주당 지자체 의원 지자체 기초단체장이라는 자들은 그냥 불법으로 가로수마다 노재팬 이 펜던트 만들어서 걸고 난리를 부렸었죠. 그 불화소소가 바로 어디에 쓰이냐? 반도체 만들 때 저 극자외선 삭각에 쓰입니다. 극자외선 삭각이라는 건 뭐냐면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레트 극자외선 빔을
그 웨이퍼에 쏴가지고 반도체의 패턴을 새기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삭각이 깎아서 패턴 새기는 거거든요. 빛을 때리면은 극자외선을 때리면 이게 깎여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게 극자외선이니까 당연히 아주 그 빛의 저게 파장이 굉장히 그 프리퀀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빈도가 잦아지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그 파장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밀한 패턴을 새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EUV 기술, 익스트림 울트라바이올레트 리토그래피, 삭각을 리토그래피라 그럽니다. 그 기술을 여기서 개발했는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양산 공정에 적용하는 데 성공한 데가 삼성전자예요. 원천 기술과 쫙 웨이퍼가 컨베어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쭉 쏘고 또 움직이고 쭉 쏘고 이런 양산 공정 적용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원천 기술은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가 개발을 했고 그거를 반도체 D램 반도체 양산 공정에 적용하는 데 성공시킨 거는 삼성전자고. 세 개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이거랑 관계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생명체 유전자 지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조인트 합동 게놈 인스티튜트 JGI라는 그런 기관인데 이 기관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연구소가 어디야?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입니다. 이 미국은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디파트먼트 에너지, 그러니까 DOE가 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에너지 산업부예요. 에너지 산업부가 이 새로 80년대부터 새로 등장한 90년대부터 새로 등장한 이 게놈 지도 생명체 게놈 지도 해독에 관한 연구를 주도했어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거니까 이 미국은 에너지부 산하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연구소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 혹은 로스 알라모스 연구소 이런 데가 핵무기를 만들거든요. 연구소가 핵무기 만듭니다. 핵탄두는 그러니까 추진체는 뭐 럭키드 마틴, 보잉 이런 데서 만들지만 미사일은 그 미사일 앞에 이 채우는 핵탄두는 이런 국립연구소들에서 만들어요. 연구소가. 이게 방산업체예요. 최 1등급. 이 생명체의 게놈 지도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그러니까 바이오 그 과학 지식이기 때문에 이게 이 핵탄두 만드는 연구소들이 모여가지고 합동 게놈 인스티튜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 그 캘리포니아 일대에 있는 또 캘리포니아는 아니겠죠. 거기는 아마 뉴멕시코인가 네바다에 있을 텐데 로스알라모스 연구소 이런 데들이 다 결합을 해서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 연구소들이 전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니까 이게 에너지부의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탄두는 국방부가 만들어? 아닙니다. 에너지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살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DNA가 같기 때문에 너 살인범이야. 그래서 DNA 이제 그 감식 기술이 어마무시하게 발달을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그렇게 싸지도 않았어요. DNA 한번 감식하는데. 요새는 DNA 감식이 너무너무 싸지고 너무너무 빨라졌어요. 그 DNA 감식 기술을 가지고 그걸 다시 수십만 년 전, 수만 년 전 뼈 조각에서 DNA를 읽어내는 기술로 발전시킨 게 막스 플랑크 연구소입니다. 그건 또 독일에. 그거 누가 발전시켰냐?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일하는 스테판 페버라는 스웨덴 학자가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30만 년 전, 40만 년 전 호모 하이델베르기시스라는 그런 그 고인류의 뼈 조각으로부터 해독을 하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네안데르탈의 원형이야. 호모 하이델베르기시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예를 들어서 2016년 봄에 밝혀졌어요. 그런 이러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 같은 그런 DNA 해독 기술의 원단이 어디서 발전했냐? 이 연구소입니다. 국립 로렌스 리버모 연구소입니다. 따라서 DNA, RNA를 빠르고 정확하게 읽는 그 기술이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뭐가 됐어요? PCR 기술. 이게 PCR 기술인데
이 PCR 기술이 따라서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요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와서 검사하세요. 뭐 목구멍 뭐 코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봉지에 넣어서 검사소로 보내. 그 걸렸나 안 걸렸나 어디 무슨 기술로 검사하는데 PCR로 검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유전자 읽어내는데 귀신 같은 연구소니까 여기다 대고 야 이거 저기 중국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균인데 이거 한번 유전자 배열 한번 패턴 분석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쫙 분석한 다음에 이거 인공합성된 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합성됐기 때문에 이게 연구소에서 유출된 걸로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야 드러난 거예요. 그 보고서가. 파우치가 이 보고서 받았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 폼페오가 그런 말 했거든. 내가 본 보고서를 파우치도 봤다. 내가 본 정보는 파우치가 다 봤다. 그 파우치 작살내야 되는데 이 얘기가 이제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탐 커튼 상원은 이게 제가 아리조나라고 잘못 말씀드려서 저희 그 열혈 시청자님들께서 야 그러지 마 백모 그 아칸사야. 아칸사 맞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여든이신 분이 1932년생이신가라고 하는 미국 사시는 분이 내가 백모 당신 거 열심히 보는데 참 다 좋은데 왜 그거 아칸사를 아리조나라 그랬어. AR만 보고 바빠서 AR 아리조나 했는데 AR이 줄임말이 아칸사의 줄임말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더 유식해지고 점점 더 부지런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탐 커튼 상원 의원이 아주 살벌한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중국이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은 제로다. 이 로렌스 리버모 국립연구소의 보고서가 밝혔듯 이 바이러스는 우한 연구소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모든 증거가 우한 연구소를 가리키고 있다. 중국의 태만과 기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1991년 아버지 부시 때의 중국에 대한 최혜국 지위 보장법을 취소해야 한다. 저게 1991년 아버지 부시 때 한 거예요. 동맹국과 협력해서 중국에 대한 국제 금융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원 및 그들 자녀의 미국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고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공화당 트럼프 마가 진영은 중국에 책임 물어야 된다로 무섭게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민주당 쪽은 중국과 결정적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꼼수를 쓰고 몸을 비틀어서 빠져나가려고 난리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 눈에는 야 미국 정부가 왜 저렇게 중국 앞에서 말하자면 비굴해진 거야? 쟤들 다 친중이야? 종중이야? 중국 간첩이야? 그 내년 중간선거 작살 나는 거예요, 이거. 국경 문제, 실업 문제, 경제 인플레 문제, 에너지 석유 문제 이런 거 줄줄이 걸려 있죠. 거기다가 온갖 학교에서 전교조식 교육, CRT 교육 이거 가지고 학교 다 뒤집어져 있거든요. 각 주에선 CRT 교육 금지하는 법을 막 통과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뒤집어져 있는 판에 줄줄이 그냥 그 여기에다가 중국과의 대립, 코로나에 대한 중국 책임 추궁 이게 같이 걸려버리니까 이게 그냥 미국이 정치 내전이 중국을 어떻게 말하자면 조질 거냐를 두고서 너 조질 거냐 안 조질 거냐를 두고서 조지자파와 봐주자파가 갈려가지고 싸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치 내전에 이제 그게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도 야 미국에서 저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저거 까딱 도화선 잘못 타들어갔다가는 이제 중국 문 닫게 생겼다 그러니까 야 진핑이 쟤 날려라 이 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정치 내전이 중국에서의 정치 내전을 격화시켜요. 또 거꾸로 중국에서 정치 내전이 격화돼 가면 야 우리가 이렇게 저기 중국 봐주자파를 중국 조지자파가 작살내 가니까 중국이 바뀔 수 있네. 더 조져 그러면 더 우리 정치 내전 저 봐주자파 저 글로벌리스트 깨자점들 제가 글라울 GLOWL 그때 WL은 깨자점이죠. 워크 레프트
쟤들 더 작살내 우리 내부에서. 그러면 중국 더 흔들려. 그러고서 둘이서 이제 공명을 일으켜서 붕짝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자, 이제 그 또한 또 우리 공화당 원내 총무죠. 네, 리더입니다. 이 원내 총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휩도 있고요. 리더도 있는데 리더가 위고 휩은 그 아래예요. 그러니까 휩은 원내 부총무쯤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공화당 원내 총무. 왜냐면 리더는 이제 다수당인 경우에는 하원 의장 혹은 상원의 실제적 의장을 맡아버리니까 상원의 법률상 의장은 저거잖아요. 저 부통령이죠. 근데 그 프레지던트 프로템포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실제적 의장. 그거는 다수당의 의장, 다수당 리더가 의장을 맡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휩이 올라서죠. 내부 살림은 휩이 하게 되죠. 그래서 휩, 그러니까 매라는 뜻의 휩이요. 어쨌거나 원내 총무라 저는 번역을 해서 리더. 하원 공화당 원내 총무 케빈 맥카시. 이 사람은 더 살벌한 말을 해요. 미국 민간인들이 코로나로 인한 친인척 사망 혹은 사업적 손실에 관해 중국 공산당을 고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자, 이러면은 미국인 한 2천만 명이 중국 공산당을 고발해요. 손해배상.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 법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왜 미국의 저게 1980년대인가 90년대에 만들어진 법인데 FSIA라는 법이 있습니다. Foreign Sovereignty Immunity Act. 그러니까 외국 주권 면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즉 미국인들이 외국 정보를 함부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미국인들이 외국 정보를 함부로 고소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저걸 가지고 중국이 잘 이용해 먹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 진출한 미국 첨단 기업을 기술 뺀 다음에 영업선 끊고 자금 끊고 조치 취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 첨단 기업 측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중국 중화 항공공업 중항공업이라고 보통 하는데 AVIC 영어로 거기가 미국 첨단 기업과 조인트 벤처 하다가 기술 뺀 다음에 판을 엎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 첨단 기업의 미국 쪽 사이드에서 AVIC를 이제 미국 법원에 고소를 하니까 우리 AVIC는 중화인민해방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영기업입니다. 우리는 국영방산업체입니다. 미국의 외국주권 면책법에 따라서 우리는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 AVIC를 고소한 미국 측 기업에서 이제 내놓은 반박은 뭐냐면 그래 너희가 국영기업인 건 맞는데 너희랑 우리랑 계약서를 보자. 그 계약서에 딱 무슨 문항이 받쳐 있냐면 본 계약서는 양자 간의 상업적 합의에 관한 계약서다라고 처음에 딱 박혀 있었어요. Commercial Agreement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외국 주권 면책법이라는 건 외국의 정책이나 기타 등등 비상업적 주권 행위에 대한 면책인 거지. 너희랑 우리랑 지금 상업 거래를 하려고 상업 계약서를 맺었는데 그걸 어긴 걸 가지고 외국 주권 면책법에 의해서 너희 보호받을 수 없는 거야라고 해서 법정에서 이겼어요. 1심에서 연방법원에서.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공산당을 저렇게 고소하면 외국 주권 면책법을 가지고 중국에 빠져나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거 고소를 하게 해주려면 외국 주권 면책법을 고치든지 혹은 별도의 특별법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뭐 국제정의 실현을 위한 법, 뭐 이렇게 해서 별도 특별법안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특별법안이 만들어진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6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Justice Against Sponsors for Terrorism Act. 그러니까 테러리즘 스폰서에 대한 정의 실현법이라는
그런 법이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저게 왜 만들어졌냐면 9.11 희생자들이 사우디 정부를 고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에요. 이 9.11 테러 때 19명 중에 15명이 사우디 출신이었고요. 이것을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이겁니다. 사우디가 정부 차원에서 알카에다를 직접 지원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정부 관리 개인 차원에서 지원했을 가능성은 있다. 아무튼 그래서 저것 때문에 2017년에 수백 명의 9.11 희생자들이 사우디 정부를 집단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 진행 중입니다.